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t's power. 저희 아는 것입니다. 정치 관련 프로그램 중 청취수가 가장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대전에서 삼김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날까지 아는 것입니다에서 이분들을 아주 혹독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 김인기 위원장, 바른정당 대전시당 김태형 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당 대전 서갑 김세한 위원장의 대전의 삼김시대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2-541-5337. 오늘은 대전의 양김시대입니다. 한 분께서는 생업전선 때문에 오늘 방송에 참여를 못하셨네요. 바른정당 김태형 부위원장님,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희 맛있는 것 좀 사주시고요. 오늘 대전의 양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대전시당 김인기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국민의당 중앙당 수석 부대변인도 맡고 있네요. 네, 대전 서갑 김세환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김인기 위원장님은 한 달 동안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이제 최근 한 달 동안에 이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획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좀 선거구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활동들을 좀 했고, 활동의 성과는 예,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획정위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이 이 키를 쥐고 있어요. 결국은 기초선거구 획정은 광역의회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조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사인선거구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하는 의견을 낸 바가 있어가지고 대전에서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은 선거 준비 잘 되고 있나요? 예, 저희는 뭐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대선 때를 기점으로 해서 당이 좀 활력이 많이 생겼지만 또 역시 지금 가지고 있는 지지율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다는 또 이제 도약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디딤대로 잘 활용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많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시당 위원장이시니까 뭐 예. 공천 장사 이런 거 좀 안 돼요? 장사 해야죠. 공천 장사 해야죠. 공천 헌금 뭐 이런 거. 당의 미래와 함께하는 이런 거 해야죠. 알겠습니다. 김세한 위원장님께서는 요즘에 되게 잘 나가세요. 뭐 일요일마다 그 종편이죠 MBN인데 거기 출연도 하시고 네 저희한테 그 혹독한 훈련을 받으셨는데 가서 네, 맞습니다. 그거밖에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흥분하고 조금 더 저 배워서 갔어야 되는데 기간이 좀 짧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트레이닝 해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분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흥분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네. 자기 컬러가 중요하죠. 자기 컬러가. 그러니까 자기 컬러가 흥분하시면 되죠. 계속 흥분남으로 흥분의 아이콘.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아유 그럴 리가 있겠어요. 뭐 다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 시골 출신인데 사실은 그 국민의당은 이제 당이 이번 주 우리가 녹음 기준으로는 방송은 2월 12일에 나가지만은 그 전주에 녹음을 하니까요. 이제 아마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은 국민의당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2월 13일 날 그 바른정당과 통합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고요. 이미 이제 당명은 미래당으로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국민의당은 이미 뭐 소멸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소멸된 정당의 일단 수석 부대변이시고. 예. 네. 당명 마음에 드세요? 미래당? 그 사실은 네.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유, 민주, 뭐 한국 뭐 이런 이념이 들어간 이런 당명보다는 훨씬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든다.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미래자 들어갔던 데가 또 있었죠. 과거에 미래연합이 박근혜 있었죠. 그 한나라당 그렇죠. 당시 네. 부총재가 이제 이해창 총재하고 이제 결별하고 나와서 세웠던. 네네. 미래연합. 네, 그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념을 앞에 내세우는 이제 그런 정당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정의는 어때요? 정의도 이념이 들어간 건가?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이 양반도 과거에다가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정 PD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지금. 남의 당 이름을 가지고 말이야 지금. 근데 이제 미래당 창당을 앞두고 이제 아마 방송 나갈 때는 창당이 됐을 것 같긴 한데요. 아니면 직전이거나. 그런데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김민기 위원장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 합치기에 대해서. 저는 뭐 이게 이념 뭐 이런 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쨌든 정당의 가치대로 이렇게 서는 건 맞는데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행보는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다당제를 이야기하는데 다당제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가?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선거제도 개혁 등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이제 여러 생각과 여러 이제 계층과 계급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어떤 개선 이런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선거 앞두면 계속 합치고 흩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좀 유감이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예. 지금 제도적 개선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어서 말을 중간에 껴들었습니다. 우리 PD님의 허락도 없이. 아니 뭐 괜찮습니다. 네, 첫째는 MBN 나오시는 분인데. 첫째는 이 통합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이런 통합하겠습니까? 이게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사실은 뭐 정당 지지율이라고 할 것도 없을 만큼 당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어떤 돌파구를 열고자 사실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 이면에는 지금 김윤기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선거 제도 하에서 양당 기득권 정당이 패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게 지난 총선을 통해서 제3당인 국민의당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이젠 다당제가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 때의 개헌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다당제의 이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현해보자. 거기에 통합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의 개헌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다당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어쨌든 다당제를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주력하신다니 반가운 마음이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네, 바랍니다. 예. 그래요. 네. 오늘 얘기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오늘가 할 얘기는 평창 올림픽 과연 평양 올림픽인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2월 9일 평창 동계 올림픽이 드디어 이제 대장정에 막을 올렸는데요. 앞으로 2월 25일까지 17일간 지구촌의 축제가 우리나라 강원도 평창과 그 일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북한의 참가인 것 같아요. 남북 간의 대화 채널도 다시 열렸고 또 현송월 단장을 비롯한 북한의 문화예술단의 공연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팀, 그 남북 단일팀 구성 등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얘기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칭 뭐 건전 뭐 진보를 지향하시는 우리 김인기 위원장님 그리고 극중 중도, 네 건전 중도를 지향하시는 네 김세환 위원장님. 아유 보수가 건전하지 마세요. 건전. 무슨 건전가요 같잖아. 아니 보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요. 네 그 여기 두 분하고 이제 양김하고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우리 녹음은 올림픽 개막식 전입니다. 사실 그쵸? 방송은 이제 개막식 이후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방송 녹음하는 현재는 개막식 때 이제 한반도기 입장을 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한반도기 입장을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뭐 큰 이변이 없는 한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김인기 위원장님께서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지금 뭐 올림픽이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이용되네 안 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뭐 이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고 지금의 정치 상황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올림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뭐 IOC나 입장에서 보면 올림픽은 이제 평화, 올림픽의 정치는 평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한반도와 동북아 이렇게 긴장이 높을 때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이 평화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반도기가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잖아요. 벌써 뭐 9번째인가 그렇다면서요. 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처음 등장했다고 91년부터 해서 이렇게 왔는데 저는 뭐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기면 어떻고 태극기면 어떻고 인공기면 어떻습니까? 예. 근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께서는 뭐 과거 이제 여러 인터뷰들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좀 피력하셨던 것 같고 뭐 심지어 인공기도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 오해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가 그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남북 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너무 일방적인 국정 운영 그리고 올림픽을 마치 선수들과 대한민국 국민들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된 이런 사람들은 다 배제한 채 북한만을 먼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한반도기에 대한 것들을 화두로 던져냈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개막식에 한반도기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단일팀 문제나 이런 것들처럼 미리 일정 부분 정치권이던 선수들한테 동의를 받고 서로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고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날이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 발언한 다음 날이.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회담을 할 때 이러한 한국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감안해서 협상에 당당히 임하라. 그런 취지에서 이 한반도기와 이런 인공기 얘기를 한 것이지 개막식 때 이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단언지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취지였다고 하면 사실은 그 표현이 너무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비꼬아서 그랬는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북한 선수단은 나이키 광고판이라도 들고 들어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저는 뭐 어쨌든 뭐 과정에서 뭐 아이스하키 선수단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거나 우리 뭐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돼야 된다 이런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뭐 사실 이 평창 올림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평화적인 분위기를 고조시켜내기 위한 어떤 일련의 그런 프로젝트들은 당연히
뭐 이제 진행될 수 있고 이전에도 뭐 사실 그렇게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 현상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좀 과도한 표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서 오해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 그 다음날 협상에 당당히 임하라고 말씀을 드린 의미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지금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습니다. 중앙 언론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팟캐스트니까. 네, 다만 이제 정리가 된 이제 숙성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제 올림픽은 인류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존재하는 또 스포츠 재전이고 과거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도 이 올림픽 기원을 할 때 그때만큼은 전쟁을 다 휴전하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의미에서는 당연히 지금 동북아 정세와 남북한의 입장을 봤을 때 인공기를 들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대다수의 국민들일 겁니다. 다만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20, 30대의 젊은 층들 그리고 거기에 상처받은 불공정 선수 선발에 의해서 상처받은 이런 분위기가 마치 우리나라의 젊은 층과 선수들은 그냥 정부에서 한반도기 들고 들어올게 너네는 이해해 남북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올림픽은 이렇게 이용돼도 돼 라고 느껴지는 것 이것들도 국민적인 여론이고 담론이다. 이것들까지 무시하면서까지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서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 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면 또 이런 걸 오해를 정부에서 풀어줄 어느 정도의 이런 능력 이런 것들도 반드시 가미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그러면 전혀 없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정부가 조금 아마추어적이지 않고 좀 이렇게 제가 역을 여쭤볼게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요. 처음에 한반도기 얘기를 하실 때 개막식에 한반도기를 들고 온다 이런 표현보다는 개막식 처음 할 때 우리가 주최국이기 때문에 처음 입장은 태극기가 당연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입장에 태극기가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평창 올림픽이 대한민국에서 주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태극기 처음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그 다음 알파벳 순으로 하는 과정이고 마지막 주최국이 마지막 입장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북한 선수들이 같이 지금 남한의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우리가 한반도기나 같이 상징할 수 있는 또는 뭐 태극기나 인공기 뭐 이런 것까지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음 우리 고위급 회당에서 좀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멘트를 치면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갔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어쨌든 뭐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근데 다만 개최국이라서 태극기가 들어가는 부분과 이제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해서 한반도기가 들어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사실. 그래서 태극기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최국이 미국이었으면 성조기가 올라갔을 테고 다른 나라였으면 뭐 그렇게 갔을 텐데 한국이기 때문에 그냥 태극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저는 좀 다른 문제고 두 개 상쇄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태극기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가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냐. 저는 뭐 이제 그건 좀 논외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가면서 선수단이 뭐 한국 선수단은 태극기를 들 수도 있고 북한 선수단은 인공기를 들 수도 있죠. 그 안에서 국적이 다른데 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깃발이냐는 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현 정부나 또 흔히 뭐 진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세력에서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남북 통일이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과제고 이런 것들 꼭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거에 부정하시는 국민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어떤 과정을 겪었던 거 간에 20, 30대의 우리 젊은 층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보수 우리 세력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러한 여론들이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대승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얘기들을 하셔야지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런 현상들은 그냥 무시하고 잠시만요. 일방적으로 알겠습니다. 통행하는 것 여기에서 실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셨던 얘기니까 네. 제가 조금 잘라볼게요. 그러면 대승적으로 이제 평화를 위해서 올림픽이 이렇게 활용이 되면 좋다라는 말씀에 두 분이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 국민의당에서 대승적으로 그런 설명들을 해주면서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좀 더 이렇게 폭넓은 정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말씀 들으면서 해봤거든요. 제가 어떠신지요? 3일 전에 논평으로도 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미 이 결정이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평양에 있는 평양에 있는 사람들을 평창으로 모셔서 이 평창 올림픽을 잘 치러서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지리한 논쟁을 끝내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한테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고 거기에 고생하는 자원봉사들까지 살피는 이런 올림픽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동계 스포츠의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어렵게 지금 올림픽을 유치했는데 네. 이 평창 올림픽이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모아보자.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근데 그 논평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논평 내기 전에 이제 행보들하고 좀 워낙 결이 좀 달라 보여가지고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네, 김인기 위원장님. 저는 좀 이게 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현실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김태형 그 부위원장이 안 나오셨는데 그 인공기 선수촌에 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문제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점령당한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정서상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헌법 조항 얘기를 댓글인가 이렇게 다뤘더라고요. 그 영토 조항 얘기를 댓글인가 다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게 개헌 논의하면서도 그런데 영토 조항에 대해서도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전에 그 서독 헌법의 경우에 독일 전역을 영토로 한다라고 하지만 이건 이제 통일된 이유다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었던 영토 조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남한과 북한이 서로 통일해야 되는 특수적인 어떤 관계에 있는 국가이기는 하나 엄연히 다른 국가이고 91년에 유엔에 서로 동시 가입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뭐 정상회담이며 뭐면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런 이제 국가 정부 간의 공식적인 루트가 이미 열려 있고 서로를 정부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 이제 서로를 90몇 개 참가국 가운데 하나로 봐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한반도기를 드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자꾸 뭔가 이념적인 어떤 문제, 과거의 감정의 문제, 정서의 문제를 자꾸 섞고 들어가면 일이 꼬인다는 겁니다. 그 저는 그 김태형 부위원장님 페이스북 그 멘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만약에 우리 선수단이 평양에 있는 선수촌 태극기를 걸면은 우리 스스로 점령했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 라는 거 그런 생각 안 들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막연한 생각이지만 그런 게 하나 들었었고 그리고 영토가 이제 헌법에서 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니까 독도도 우리 영토잖아요. 근데 일본 얘기할 때는 소위 이제 그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 목소리 이렇게 세게 안 내는 것 같아. 그 불만이라는 거죠. 뭐 영토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김태형 위원장님의 부위원장님의 남충기 위원장이 화납니다. 네, 부위원장의 페이스북을 잘 못 봐서 죄송하고요. 또 같이 합당을 해야 되는 분인데 또 디스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네, 그 아파트 선수촌 아파트의 인공기를 벽면에 개양한 것은 그는 엄연히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 평창올림픽에 참가국의 자격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네. 그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뭐 캐나다도 다 지금 그 벽면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영토 문제는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다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반도기의 뭐 개막 시대에 기던지 아니면 선수단 단복에 들어가는 거였든지 독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국민적 정서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IOC의 어떤 권한 그리고 우리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올림픽은 국가가 유치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가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보면은 뭐 한일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올림픽은 도시죠. 뭐 서울 올림픽, 도쿄 올림픽 뭐 이런 식으로 소치 올림픽. 그러니까 올림픽의 모든 권한은 IOC가 가지고 있죠. 조직위원회는 그냥 그 장소 빌려주고 이런 협조하는 그런 이제 위치인 거니까 사실 한반도기에 독도가
뭐 들어간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일본에 아마 입김이 좀 있어서 뭐 정치적 목적으로 쓰지 마라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뭐 한반도긴 요 정도로 얘기를 하죠. 네. 어쨌든 지금 우리 세 명의 입장은 한반도기의 입장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만 이제 국민의당에서 말씀하신 거는 그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을 세게 지적했던 거지. 그 원래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셨던 거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거는 묻지 않다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이제 큰 화두였어요. 그렇죠. 뭐 사실 저는 이거 문제는 되게 잘 지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뭐 청소년 축구 대회에 나가서 8강도 했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라디오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최철인가? 그 선수가 북한 선수였어요. 골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올라가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면만 부각이 됐었죠. 또 현정아 리브니 선수의 그 지바인가요?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도 단일팀이 있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좋은 측면들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지적된 거는 그러면 이제 기회를 잃는 선수들은 어떡할 건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성숙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해요. 한 30년 지났잖아요. 91년으로 치면 25년 이렇게 넘게 지났는데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한 거죠. 사실. 근데 뭐 어떤 게 꼭 긍정적인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어떤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맥락을 좀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특히 보니까 20대 남성에게서 이게 반대하는 문제 의식을 갖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이런 걸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청년 실업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입시 지옥하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가가 혹은 공동체가 어떤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만 있었고 의무만 부과했지 권리를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현상으로 벌어지는 게 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북한과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동질성,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한 어떤 이런 당위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대가 지나면 좀 약해지고 떨어지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과 더해져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전과는 좀 다른 반응이 나타난 거고 저도 당연히 지금까지 노력해온 선수들 개개인의 의견을 당연히 반영해야 되고 그 선수들의 권리가 보호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지만 앞에 이런 맥락들도 잘 봐야 사실은 이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거에 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김민기 위원장님의 얘기에 동의하는 부분이 전적으로 많이 있고요.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돼야 될 것들이 뭐냐면 지금 정부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네. 정권을 탄생하게 된 그 계기가 이러한 일들과 지금 맞물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재작년이죠 벌써 그 국정농단 사태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을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불공정 거기에 20, 30대의 우리 젊은이들이 분개를 했고 거기에 촛불 광장에 쏟아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바꿔달라고 그러한 부조리한 사회를 없애달라고 우리 정권을 탄생시켜줬고 그 문재인 정권이 국정을 잡으면서 제일 먼저 일성으로 했던 게 뭐냐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게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젊은이들이 문재인 정부를 그만큼 기대를 했고 많이 전폭적으로 밀어준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배신감, 배반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밀려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지바 탁구 얘기하셨고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얘기했는데 그때와 지금이나 비교하는 것도 무리는 있습니다. 왜? 그때는 벌써 뭐 30년 전의 얘기고 또 국가 전체주의 사상에 의해서 국가가 그냥 운동선수들쯤은 그냥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변해서 더더군다나 최유라 사건을 보면서 정유라 사건을 보면서 최유라 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유라 사건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민주주의가 발전했는데 과거랑 똑같은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희생을 강요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회는 평등하게 한다고 했지만 알겠습니다. 아니, 하셨던 이제 얘기를 또 반복하시니까 기회는 박탈당했고 과정은 불공정했고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이해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무리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근데 최근에 도종환 장관이 그 인터뷰했던 게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뭐 이제 고 IOC하고 만나기 직전에 이제 그 선수단과 만나고 그 이후에 만나고 했던 과정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명으로 하고 뭐 이게 논란이 되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출전 선수 5명으로 하는 것은 북한의 요구가 아니고 IOC의 요구였다 뭐 이런 게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뭐 과정이 미숙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북 댓글도 막 그런 댓글을 달고 했는데 엊그제 도종환 장관이 했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뭐 어쨌든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충분하고 않고를 뭐 이렇게 평가하는 잣대에 대해서 다르겠지만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선수단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은 뭐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뭐냐면 그럼요. 그게 바로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는 전체주의적인 사고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지바 탁구 선수권대회나 남북 청소년 단일팀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것은 단일 종목 대회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미 국가대표가 선발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은 시간이 촉박하던 짧던 간에 국가대표로 다 선발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한두 명, 5명이 아니라 한두 명만 빠지라고 해도 그 사람의 개인의 권리와 인권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 전 뭐 5명이라 IOC의 공고라고 해서 얼마 전에 상의했고 그럼 결국에 그렇게 상의해서 손해보는 선수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남북 공동 입장 그리고 남북 단일팀이라는 그 큰 명제 하에 어떻게 됐던 대표 선수로 선발된 선수들에게 강요를 한 겁니다. 그건 배려한 게 아니라 강요를 한 거죠. 그러면 그 선수들을 다 인정하면서 끌고 가면서 단일팀을 만들었어야 된다. 전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거는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사실 뭐 입장들이 다 있을 테니까 제가 아까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린 거는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전혀 꺼내지도 못했고 생각도 별로 안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요새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 말씀을 드렸고, 네, 김인기 원장님.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의 기능, 정부의 역할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뭐 김세환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근데 다만 그게 어쨌든 각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충돌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게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완충지대를 주고 이것을 이 공익의 범위를 정하고 어떻게 보상할까를 또 정하는 것도 정치권이 법과 제도를 제안하고 그 논의를 끌어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등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이렇게 납득할 수 있지만 다만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는 뭐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것이 안 했던 게 맞는 것인지 그런 측면을 강조해서 하지만 이제 최소한의 타협점을 찾는 게 옳았던 것인지 이것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른 부분이다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아이스하키 팀이 아니어도 충분히 다른 종목을 할 수 있었고 다만 구기 종목 중에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 아이스하키 팀을 찍은 거고요. 그것도 여자 아이스하키 팀 거기에 시간이 없었다 뭐 이런 핑계를 가지고 일정 부분은 선수들이 대의를 위해서 희생해도 된다 이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가면 이 정치권이 물론 공감대를 형성하고 완충작용을 하는 거 중요한데요. 선수들이나 일반 국민들, 힘이 없는 약자들은 정부의 그런 것들을 압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은 굉장히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스포츠 선수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올림픽을 위해서 땀과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회 일주일, 2주일 남겨놓고 국가의 어떤 이러한 통일, 뭐 평화 이런 걸 내세우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그 선수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쭤볼게요. 아이스하키 대표 선수 숫자가 줄었나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선수단 규모가 좀 늘고 대신 출전 시간에 대한 지금 PD님이 얘기하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얘기. 왜냐하면 여쭤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물어보는 게 어떤
어떤 의미로 들리냐면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선수들이 숫자가 줄었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선수단 규모가 있잖아요. 일단 근데 그 선수들이 몇 명이 탈락이 된 건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확인 차원에서.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드리는 게 위험하다고 하시니까. 네, 탈락이 되든 안 되든 이 스포츠라는 것은 말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어떤 외부의 사람이 외부의 사람이 그 경기를 하는 아니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한다고요. 그것에 아니,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장님 공감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모가 아니 질문을 A로 드렸는데 B로 대답하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세요. 줄었나요? 시간이 줄고 자 그러니까 선수가 줄지 출전 제한 시간이 줄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단이 규모가 줄은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자, 그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수가 주는 것 이런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러면 선수는 안 줄었는데 아니, 출전 시간을 그게 아니라 줄어든 거여서 그러면 그거는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선수가 뭐 탈락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출전 시간을 얘기를 하시니까 출전 시간까지 얘기하는 것도 위험한 생각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스포츠는 외부에서 개입을 해서 출전 시간이 주는 알겠습니다. 게 그거에 알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선수단 규모가 줄은 게 아니라 선수들 규모가 늘었는데 출전 제한 시간이 이제 줄어드는 그 사실관계를 여쭤본 거지. 근데 그게 사실인데요. 본인 말씀하셨을 때는 마치 이제 선수들 몇 명이 탈락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걸 바로 잡아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입장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얘기를 하시죠. 네. 그 스포츠 선수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걸 왜 제3자가 어떤 정치적 이해를 갖고 그걸 개입하니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출전 시간이 줄은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선입견을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어쨌든 이게 정부가 아무런 협의와 조정 없이 물론 말씀하셨듯이 그 협의와 조정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는지는 다를 수 있죠. 근데 조정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뭐 이제 며칠 전에 그 인터뷰로 인해서 달라진 팩트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이제 그 선수가 완전히 100% 만족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건 당연하죠. 그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권리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있을 수밖에 없고 스포츠도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진공 상태가 아니잖아요.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든 이렇게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서 어쨌든 그런 선수단의 의견도 물론 시간을 많이 두고 더 깊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뭐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였으면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했느냐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세한 위원장님이 좀 이렇게 욱 하셔가지고 막 갑자기 삿대질을 하시고 위험하다고 하시니까 저도 좀 흥분한 것 같은데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제 질문의 의도는 뭔지 충분히 이제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네. 여자 아이스하키팀 뜨거운 감자네요. 네. 그 이낙연 총리 발언도 좀 있었었고 뭐 사과를 하시긴 했지만은 부디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일단 결정은. 그리고 또 여자 그 대표팀 감독께서도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다가 그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뭐 우리 뭐 한 코리아 팀인가요? 네, 선전을 좀 기원해 보도록 하시죠.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하키 직관해 보셨어요, 혹시? 네. 두 분? 저는 정말 재밌는 경기거든요. 직관하면 TV랑은 달라요. 뭐 그 바디책이라고 보면 탁탁 부딪히잖아요. 어우,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99년에 동계아시안 게임 때 아이스하키 팀 통역을 했었거든요. 직관을 많이 했었죠. 예, 뭐 분위기 바꿔보기에 잠깐 이 말씀 드렸고 이제 다음 화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북한 응원단 그리고 공연단 그리고 현송월 뭐 단장이 굉장히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그랬었죠.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보수 쪽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현송월이 뭐 올림픽의 주역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던 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현송월을 띄운 게 아니라
그 종편들에서 현송월을 계속 따라다니며 취재한 게 아닌가. 그래서 띄워진 거지. 국정홍보처에서 현송월 얘기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 어쨌든 예, 뭐 응원단, 공연단, 뭐 뜨거운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우리 김세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죠. 그 자체 우리 언론에서 아무래도 북한에서 외부 인사가 고위급 인사가 남한을 오는데 거기에 여성이 포함돼 있다. 아마 이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뭐 남성 그 중에서도 좀 뭐 연세가 좀 많으신 뭐 이런 분들이 오시다가 그래도 좀 젊고 또 굉장히 높은 직인데도 우리가 좀 익숙한, 왜냐하면 뭐 모란봉 악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현송월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중국에 갔다가 뭐 단호하게 저 공연을 거부하고 뭐 오면서 우리가 귀에 많이 익숙했던 인물이 내려오면서 언론 취재진들의 과도한 관심이 이뤄졌다. 또 그런 관심들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의전을 하는 데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았나. 뭐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가 현송월한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도 물론 언론이나 우리 뭐 국민들의 관심 이런 것만 탓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정부가 잘 소화하면서 또 일정 부분 공익 뭐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도 잘 짚어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성숙된 민주주의로서 잘 표출될 수 있도록 뭐 서로 야당에서야 당연히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 정부 여당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좀 유연하게 받아주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것을 강대강으로 막 부딪히다 보니까 더 거기에 관심이 들어가고 이게 남남 갈등이 되고 정치적 이슈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참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더 많은 선진국으로 가자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조금 낯뜨거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이런 이제 긴장이 높을 때 당연히 정치 외 부분으로 교류를 시작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저는 이제 이 현송월 씨 문제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까도 막 그런 거 봤거든요. 이렇게 뭐 외모를 딱 그려놓고 옷은 어디 거고 핸드백은 어디 거고 뭐 이런 기사까지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외모 품평 막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이제 서지현 검사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이제 우리 사회 특히 이제 뭐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여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이게 화두가 되고 이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는 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굳이 여성의 힘을 그렇게 부각하는 이렇게 보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나머지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이제 김세현 그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체로 동의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 방송에만 나오면 제가 굉장히 친 정부 여당처럼 이렇게 돼버리는데, 네. 예, 저는 뭐 민주당 이중대 예. 이게 뭐 비판할 건 비판하고 네. 국민의당 없어져가지고 확실한 이제 민주당 이중대가 없어졌어. 민주당 이중대 생겼더만요. 이름도 민주부터 시작하는 데 있더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예. 소송 당하십니다. 조심하십시오. 아니 뭐 민주를 시작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나? 예,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와중에 어쨌든 그런 물꼬를 튼 것은 평가할 것은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뭐 또 우리가 상호 존중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여성성을 이제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나 이런 거랑 뭐 김정은 북한 위원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네 뭐네 이런 소문들 갖고 막 찌라시 돌리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스스로 좀 창피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수준이 1배밖에 안 되는가 우리가 뭐 토론 같은 거 나와서 보면은 그런 말씀들 하시는 방송도 있는 것 같고 좀 이제는 좀 그런 거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처음에 김세한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고요. 올림픽이 뭐 평화 그리고 뭐죠 아름다운 순수 스포츠 재전 인류의 축제 이런 얘기들 굉장히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 출전 금지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근데 과연 올림픽이 그렇게 순수할까요? 정치랑 분리해 생각할 수 있을까요?라는 좀 원론적인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올림픽은요, 상업주의가 굉장히 철저하게 입혀진 그런 장사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쵸?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들 하고 있고 올림픽이 과연 순수할까요?
올림픽이 철저하게 이 메가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그 메가 스포츠 이벤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주의가 거의 한 100% 이상 들어왔죠. 뭐 더 이상 퍼센테이지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상업적인 요소가 빠지면 아예 대회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 상황까지 와 있죠. 다만 거기에 정치적인 요소를 뭐 또 개입을 안 시킬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정치적인 요소가 저는 긍정적인 요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냉전 시대에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고 있을 때 핑퐁 외교라는 그런 탁구를 통해서 화해 무드를 조성했거든요. 또 그 전으로 또 더 내려가면 제가 정확하게 어떤 올림픽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미국의 육상 선수 2명이 시상식에서 고개를 숙이고 애국 성조기가 올라갈 때 인종차별에 대한 것들을 항의하면서 결국엔 그런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한 예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스포츠 경기나 서방 국가의 인종차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자각하는 이런 결과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번 평창 올림픽도 이렇게 지금 동북아 정세가 어렵고 세계의 이 핵을 가지고서 위협하는 참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오래간만에 참 올림픽이라는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좋은 대화의 물꼬가 터졌으니까 이왕이면 정치가 개입할 수도 있고 뭐 해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뭐 2006년에 이제 그 올림픽은 아니고 월드컵이었는데 코트디아부르, 드록바, 네. 예, 먼저 그런 선수가 그 나라에 내전이 있었는데 그 해의 첫 어떤 월드컵 출전이었대요. 그래서 그날만이라도 내전을 좀 중단해달라 이렇게 TV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가지고 일주일간 휴전이 됐고 그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해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스포츠의 힘이겠죠. 그래서 저는 뭐 멕시코 아까 그 인종차별에 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경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경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과 올림픽과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현 불가능한 얘기죠. 세상에 어떻게 그 뭐 올림픽을 유치하는 이유들도 다 그런 거잖아요. 88 올림픽도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도 그랬었고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보이콧한 올림픽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다만 올림픽의 정신이 그런 거라고 하면 그 평화 연대, 뭐 인권과 자유 이런 정치적 상징들이 기치들이 지켜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이렇게 잘 운영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번에 뭐 IOC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건 좀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순수해야 된다 이런 것에 이런 명제 자체가 저는 뭐 어불성설이고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아니지만은 너무 그런 거 가지고 쟁점화시키는 그러니까 도구로 쓰는 그 논쟁이나 어떤 쟁점에 있어서 그런 게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불만이 좀 많았어요. 참고로 제가 두 분한테 여쭤보는데 그 동계 올림픽에서 제일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여자 피겨스케이팅이거든요. 그 몇 시에 경기하는 줄 아세요, 두 분? 이번 평창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몇 시 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유럽 시간에 맞춰서 오전 10시에 합니다. 예, 거기에 중계를 이제 저녁 시간에 해줘야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래도 과연 올림픽이 순수하다고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모델링을 모르시나요? 그럼 이 방송을 꼭 들으십시오. 간신철 교수의 주물공장. You think by how many times I fell. I learned. 잃어버린 내 인생의 주인을 찾아가는 방법. 한남대학교 강신철 교수가 모델링을 통해 그 해법을 제시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평창 올림픽 과연 평양 올림픽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전의 양김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올림픽은 지구촌 모든 인류의 축제여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 입장들이 있는 걸 보니까 현실에서는 좀 그게 아직은 좀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끝으로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에서 우리 대전의 양김의 그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세한 위원장님. 네.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약간 뒤끝이 있는 사람이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아닙니다. 그 대전 시티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막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전 시티즌 선수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고생했을 거고 엔트리가 다 짜져 있을 겁니다. 네. 또 고종수 감독이 와서 열심히 했을 거고, 근데 거기서 마치 대전시나 대전시장이 또는 대전 지역에서 유명하신 정치에 힘 있으신 분이 야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으니 몇 명 좀 뛰게 해. 당연히 고종수 감독님은 반발하겠죠. 선수들도 이미 그 순간에 팀 분위기는 깨졌다. 그리고 그 선수들 뭐 5명, 3명, 1명 이런 줄이는 협상 과정 속에서 이미 선수들의 팀 분위기 이런 맛이 갔고, 또 그 사람이 오면 뛰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구 90분 동안에 단 1분이라도 전력에 도움이 안 되는 선수가 뛰었을 때 그 경기는 해보나 마나다. 앞으로는 스포츠의 순수성에 그대로 좀 놔뒀으면 좋겠다. 외부의 외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제한 채 스포츠의 선수들이 흘린 피와 땀방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정하게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또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지만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고, 우리 한 말씀만 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이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메달권 밖에 있는 선수들이라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동안 흘린 땀을 열심히 코트에서 발휘하면서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그런 올림픽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저도 뒤끝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넘어갈게요. 남자 아이스하키 팀은요 거의 대부분이 귀화 선수들이에요. 우리나라 국적도 아니었고 네. 외국에서 감독도 뭐 백지성 감독이라 하지만 그분 사실은 캐나다 분이거든요. 한국말도 못하시고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은 외국에서 이것 때문에 온 사람들입니다. 특별 귀화해가지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피땀 흘렸던 한국인 출신의 아이스하키 선수들한테는 기회가 박탈된 건데. 그 전에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수들을 이미 다 뽑아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선수들을 귀화 선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못 들어간 선수들 꽤 있는 거죠. 그것은 그 우리나라 아이스하키만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면 안현수가 러시아로 간 이런 상황까지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민족주의가 뭔지 스포츠와 국가 간의 경쟁이 뭔지까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답변 논외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인기 위원장님. 이 양반들 듣고 있는 양반들하고 저번에 김태형 부위원장 안 오니까 내가 막 이제 분량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 평창올림픽 개최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요. 그거 저랑 똑같으신데. 이게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지만 뭐 세계 나라를 알리고 국격을 신장시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럴 땐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지났죠. 그리고 평창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게 이후에 평창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요. 뭐 그런데 어쨌든 내일 모레 이제 평창 올림픽은 시작될 참이고요. 우리 방송은 개막 이후고.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평창 올림픽이 물론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여서 열심히 준비해온 선수들이 뭐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다들 그 실력과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올림픽이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지금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하고, 아까 코테디아브로 이야기도 드렸지만 단일팀 그 자체만으로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계기로 발판으로 또 그 다음 무엇이 있길 기대하고 노력하는 그런 올림픽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남북 문제나 이런 것들은 되게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되게 입장들이나 생각들이 많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한테 언젠가는 풀어야 될 당면 과제이자 숙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계신 두 분의 의견이 각자의 정치 세력들 그리고 지지자들한테 얼마큼 어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대전 안에서 두 분의 존재감이 더 많이 올라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나와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내일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내가 돼야 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모델링 이론을 창시 그리고 전파하고 계신 강신철 교수의 주물공장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고맙습니다.